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67회차입니다. 67회차의 기준이고 몇 번을 가지고 나갔던 내용이에요. 외환시장 동향의 기준에 있어서 1,300원의 기준을 설정을 하자. 이걸로 놓고 보시면 1,300원까지 원화 가치가 훼손되면 그때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시더라도, 그러니까 전체 금융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시장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대세하락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대세하락으로 반전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라면 아직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원화의 강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 폭등 랠리 속에서 원화의 강세 부분이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수출주 위주의 GDP를 설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많이 된다, 잘 된다, 어떤 품목에서든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원화의 강세를 표출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시장이 512에서부터 얼마? 2100포인트 수준까지 폭등 랠리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때가 이제 리먼 터질 때, 서프라임과 리먼 터질 때의 기준. 그리고 요게 코로나19 때의 기준. 1,300원에 살짝 못 미치는. 그렇게 해서 1,300원의 기준을 놓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2015년 16년도 기준에서도 그렉시트, 브렉시트, 또 이란의 핵협상, 또 메리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1,250원을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환율, 외환시장의 기준을 놓고 본다. 두 번째 기준은 상품 가격이 폭락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 가격이 이렇게 이때처럼의 폭락, 수요가 급증해서 올라가는 상품 가격의 강세, 그 다음에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금리 인하 때문에 연출된 오버슈팅, 금리 인하, 달러의 약세, 결제통화의 약세, 이때도 결제통화의 약세죠. 그럼 다시 출구 전략하면서 정상적인 결제통화의 강세 때문에 미끄러진 이 원자재 가격, 이 부분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금리 인상,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2016년부터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 수요의 증가에 따른 강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부터 금리를 올리지는 않고 있지만 다시 유동성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뭐 코로나19 때라든가 이럴 때 이제 급격한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다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떠한 문제가 불거져도 환율의 문제라든가 상품 가격의 폭락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은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 없다. 금리는 뭐 바닥금리 아시고 계시는 거고. 그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지난 그 흐름이지만 연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의 기준처럼 그때도 저것을 똑같이 놓고 봤다면 금리, 환율, 상품 이런 것만 2017년도에도 똑같이 봤다면, 그렇다면은 사실상 문제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1371명방도 광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대구에 부탁을 드리든가, 핸드폰에 그 기능 있는 핸드폰 한 대도 없나? 핸드폰 갖고 있으면 되잖아. 광고.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도 그 연휴 전에 엄청난 공포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결국은 폭등 랠리가 연출이 됐다. 그것은 이제 글로벌 시장과의 디커플링을 해소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었다. 그럼 지금의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볼 때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이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다우지수의 경우 주봉상의 강세,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또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의 주봉상의 강세, 또 나스닥 지수의 주봉상의 강세. 여기서 가장 뜻깊은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2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전기전자 업종 시가총액 비중 37%대 그 기준에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폭등.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휴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흐름이었잖아요. 다른 쪽은 다 사상 최대치 고점을 치고 올리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이 문제가 됐었죠. 문제라기보다는 왜 덜 올라요의 기준이야. 왜 덜 올라요의 기준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눌려 있을 때 그냥 눌려있다, 쉬어간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 3, 4주 잘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전혀 이쪽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일반적인 얘기가 뭐였죠? 정점 찍었다, 조정받는다, 얘네들은 안 된다, 전기전자 업종이 무너져야 나머지가 간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가야,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의 기준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16년 저점 찍고 지금 483% 올랐어요. 483. 이들이 가져야만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저점 대비 234. 필라델피아 얼마? 483. 그 절반인 234. 그리고 S&P 500 지수가 나스닥의 또 절반인 117%. 다우 지수가 103%. 이들이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술주들이 나스닥 기술주에 들어가 있고 또 S&P 500 지수 전체에 들어가 있는 업종군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만약에 이들이 못 갔다라고 한다면 이들도 실적이 안 좋은 거고 나머지 업종도 지금 뚜렷한 실적을 내는 쪽이 드물잖아요. 산업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도 아예 못 가고 오히려 조정까지도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이 바뀐 측면에서 이쪽 IT 쪽에 성장성이 계속 집중돼 있고 그 집중되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지수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국내 지수의 경우에도 코스피지수, 그다음 대형주 똑같이 움직이죠. 중형주는 어때요? 고점 낼 리가 제한적이죠. 조정은 더 많이 받았었고 소형주도.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의 오버슈팅은 결론적으로 주도주가 더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간접 투자 상품에 자금이 몰려서 이런 식으로 간접 투자 상품에 이런 식으로 자금이 몰려서 묻지마 투자가 형성되는군요. 간접 투자 상품에 이런 자금이 몰려야 묻지마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개인들이 간접 투자 상품 펀드에서 돈을 빼서 직접 투자해요. 고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 얼마나 빠져나갔다고. 결국은 여기서 간접 투자 상품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얼마? 대략 200조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된다면. 그럼 언제부터?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는 게 실질적으로 표출이 될 때. 그때 본격적인 넬레 기준. 그러면 이쪽이 시장을 견인해 왔는데 저쪽이 시장을 견인해 왔죠. 이 기준을 보시면 이쪽에서 봐야 되나요? 잠시만요. 이쪽에서 기준을 잡아서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과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똑같이 갔어요, 사실. 그러다가 여기서 디커플링이 났다고 그랬죠. 여기서 디커플링이 난 거고, 죄송합니다. 이 원고가 잘못된 원고. 다음 날 걸로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거를 넣어놨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으로 두 개를 같이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보겠습니다. (68회차) 기준에서 68회차, 67회차 있으려나? 잠시만요. 66회차.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위에 게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6%, 102% 우리나라가 좀 더 강했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많이 밀려요, 사실. 디커플링 상태가. 여기는요. 오히려 고점 위로 움직여 있죠. 우리는 고점 위가 아니라 고점 밑에서 놀죠. 이게 디커플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정정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또 삼성그룹의 오너 불확실성. 그게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되죠. 또 정책적인 부분도 포함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폭발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도 기간 조정을 좀 겪었는데 여기가 다시 고점을 뚫어준 거죠. 이렇게 뚫어준 거잖아요. 2월달에, 그죠? 그렇게 돼서 다시 그렇다면은 이 고점을 뭐 뚫든 안 뚫든 이쪽의 강세는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미 이제 어찌됐건 조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에서의 코멘트죠.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또 수요가 너무 많아서 물량이 없어서 자동차 업종 공장이 뭐 멈춰섰다 이런 내용들까지 코멘트가 있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뭐 육성 오히려 이제
부자 증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IT 쪽에 대한 세금의 부담 요인 이런 것도 이제 불거지고 정권 바뀌면 무조건 기술주는 조정받을 것이야 이런 내용이 많았잖아요. 근데 결론은요. 결론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IT의 폭등 랠리가 지속돼 있고 거기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잠시 주춤거렸던 최근에 아주 짧게 주춤거렸던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강세 기준으로 연동이 된 거죠. 자, 결론적으로 월요일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체감 온도가 오히려 안 좋아지실 수 있어요. 체감 온도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IT를 기준으로 지금까지도 IT의 비중을 최소 범위를 얼마? 55%. 최대 범위를 얼마? 75%에서 100%까지 채워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은 IT 업종군만큼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업종군이 현재로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 없어요. 지금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응? 지금 기준에 놓고 보실 때. 일단은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지수의 견인차 역할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동안의 눌림목을 벗겨내고 갭상승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의 거래량이 터지면서의 갭상승이 나온다. 그럼 얼마의 기준을 잡아드릴까요?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둘 다 넣겠습니다. 얼마? 삼성전자의 경우는 4천만 주는 터져줘야 변동성의 기준에 5% 이상의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이닉스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의 기준도. SK 하이닉스의 기준에서도 변동 거래량이 얼마? 이제 흥분 상태에 놓여져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미국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부분이 다우, S&P 500 지수, 나스닥과 함께 똑같이 형성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너무 좋은 게 주봉상의 갭상승이 나올 거고요. 그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당연히 나와줘야 되겠죠. 그 흐름 속에서 변동성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무리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이닉스 기준에서 최소 800만 주 그리고 10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사실은 4천만 주, 5천만 주가 터져줘야 되는데 일단은 가벼움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800만 주의 기준으로. 현대차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차량용 반도체가 모자른 상태에서의 기준점이 좀 되겠죠. 갭에 대한 갭을 메꾸지 않은 그 기준점 또 거래대금이 제한적으로 축소된 가운데서의 눌림폭. 근데 이제 주봉상의 종가상의 고점 부분을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미국장의 흐름과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강세로 잘 마감이 됐잖아요, 이제. 그죠? 강세로 잘 마감이 됐고,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연휴, 그래 봐야 사실 이제 이틀 쉰 건데, 이틀 쉬면서의 연동성 부분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미국장, 글로벌 시장에 연동되지 못했던 부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연동이 되겠죠. 근데 연동이 되는데 누가 될까요? IT하고 자동차하고 기존의 실적을 뒷받침해서 시세가 나왔던 쪽에서 연동이 되겠죠. 월요일날 소외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월요일날 생각해 보면 이틀 동안의 글로벌 시장의 연동이 안 된 건데 그 이틀 동안에 사실상 그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가 나온 건 아니에요. 자,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S&P 500 지수로 놓고 볼게요. 일봉상의 기준에 이틀 동안에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우리나라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기준이 되는 거고 연동이 안 된 게. 어쨌든 수, 목이 연동이 안 됐던 거고 금요일 날 흐름이 이제 월요일 날 연동이 돼야 될 흐름인데 등락 범위로 놓고 볼 때 여기 3,911포인트 대비해서 전일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0.03 약보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강보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0.47
예? 강세. 근데 우리나라가 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윤정두가 다소 흥분 상태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어갔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을 계속하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쉬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연휴의 불확실성이었다면은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국면에 놓여졌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 이때 눌림목에 대해서 이 부분을 넘길 수 있다. 어디까지 넘길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저 윗꼬리는 삼성전자의 9% 등락 범위에 따른 윗꼬리이기 때문에 여기만 넘기면 글로벌 시장하고 똑같이 사상 최대치 고점의 기준이 돼요. 그럼 저기만 넘기면 되는데 그게 얼마? 110포인트예요. 110포인트면 우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6월 15일 날 4.76% 등락이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얼마? 5%대 등락이 나옵니다. 6월 15일 날 4.76의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 날 얼마? 5.28%의 강세가 나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5.28로 따지면 얼마요? 160포인트예요. 그러면 110포인트 기준을 잡는다면 얼마가 될까요? 3210이라고 잡을 때 110포인트면 4%가 안 돼요. 하루에 4% 등락이 나올 수 있느냐? 왜 안 나와요? 이런 날 같은 경우 3.47도 밀렸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 결국은 저점 대비해서 3.7% 이상 올랐는데 저점 대비. 종가는 2.7이지만 빠진 게 0.97이었으니까 저점 대비 3.7% 이상 올라왔거든요. 근데 왜 4%가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4%가 간다고 했을 때 누가 가냐 이거야. 누가 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등 나와서 흥분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틀 연속 급등 3.45, 1.23 그렇게 해서 이날 종가 대비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3074에서 3226이니까 얼마 올라온 거예요? 150포인트 올랐죠. 150포인트면 어떻게 돼요? 대략적으로 3074 우리나라 지수 지금 뭐 현재 지수 수준에서 3226까지 다 올려놓은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똑같이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 움직이게 된다면 그럼 계산해 주면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께 매번 그 계산식을 좀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68회차에 있으려나? 계산식을 올려드린 게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유가증권 시장이 이렇게 기준이 잡히는데 전기전자 업종, 운수장비 업종이 이렇게 움직이면 몇 퍼센트 움직인다. 즉 예를 들어서 5% 수준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나왔고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5% 등락, 삼성전자 9% 등락까지도 나왔었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연동돼서 그동안 못 움직였던 부분이 연출이 된다면, 표출이 된다면, 그동안 못 움직였던 부분이 움직인다면 그럼 이들이 시장 지수를 견인할 거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 업종군에서 소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다 움직여주면 제일 좋은데 37.03%예요. 37.03 곱하기 만약에 5% 여기서 들어 올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5% 곱하기 그러면은 시장이 1.8% 움직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그럼 얼마예요? 코스피지수 3100.58 해주면 얼마예요? 57.4포인트를 이들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의자 하나 갖고 와서 아유 의자 하나 57포인트를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준다는 얘기예요. 57포인트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57포인트 거기에 53포인트 더 올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의 흐름은 2100을 가는데 57포인트 여기서 올려버리고 자동차 업종 운수장비 쪽을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운수장비 쪽은 자신감이 조금 IT보단 덜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움직였으니까 전기전자 업종은 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갭상승이 나오겠구나, 얼씨구나, 좋다 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는 지금 입이 찢어져 행복해.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 운수장비 업종의 7.64% 곱하기 미친 듯이 얘네가 10% 움직여서 예를 들어서 왜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좋은데다가 뭐 애플하고 뭐 나머지 다 필요 없는데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라서 그것도 나온 얘기긴 하지만 다른 데는 오히려 공장이 멈춰졌대. 그래서 미국 백악관이 나서가지고 야 반도체를 활성화시킬 거야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대. 근데
현대차, 기아차의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 어이구 부담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이 이렇게 움직여 버려요. 그러면 3100.58포인트 해주면은 23포인트. 아까 전기전자 업종이 57포인트였나요? 그러면 얼마? 둘이서 80포인트 땡겨버리는 거야. 80포인트 땡기는데 거기에 또 뭐 LG화학 이러쿵저러쿵 연휴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LG화학을 비롯한 화학업종, 왜 경기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랠리가 나오니까 그쪽에서 또 움직여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나온다니까. 뭐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업종을 다 보세요. 코스피 지수 대형주가 시가총액 100위짜리란 말이에요. 자, 월봉으로 보시자. 월봉 줄 잘 보세요. 어떤 줄이냐면은 이게 밑에 줄이 2015년 말 종가의 줄이고 위에 줄이 2017년 고점의 줄입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보시면 똑같아. 줄 거드리면 2015년 말의 지수하고 그 다음에 2018년 이제 고점의 지수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의 흐름이에요. 2015년도 종가를 한번 깨고 내려갔어요. 코스피 지수도. 그다음 대형주도 깨고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고점을 계속 넘기고 있죠. 똑같이. 중형주는 어때요? 못 넘기죠. 깨질 때 더 깨지고 소형주는요. 더 깨지고. 그럼 대형주는 시가총액 100위까지. 옛날로 따지면 자기 자본 100위까지. 중형주는요. 100위부터 300위까지. 옛날로 따지면 자기 자본 101위부터 300위까지. 지금은요. 시가총액 101위부터 300위까지. 소형주가 301위부터. 이들은 묻지마 투자가 나와야 갈 수 있다. 그럼 묻지마 투자는 뭐라 그랬어요? 또 보여드립니다. 묻지마 투자는 뭐다? 이거다. 주식형 펀드 수탁액 잔고가 급증을 할 때, 간접 투자 상품에 돈이 몰려 들어올 때, 그때에 대해서 그게 묻지마 투자가 된다. 어디 갔니? 또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안 나오네.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쇠뇌가 돼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옆집 가니까 다른 얘기 하던데 다른 얘기 하는 거 듣지도 마시라고. 주식형 펀드 수익 잔고가 급증할 때. 그래야 간접 상품이 급증할 때 이게 묻지마 투자인 거죠. 왜? 돈 갖다 주면 투신이 무조건 사야 되니까.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 66조. 그럼 3배수 잡아주면 200조. 왜 3배수 기준인데 지수가 3배 올랐어요. 평균 1000 대비해서. 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그 시장 흐름에서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는데 나머지 업종군 보세요. 저 줄 하나 거놓은 게 2015년 말의 기준입니다. 그게 뭔데? 금리를 그때 올렸잖아요. 처음으로. 경기가 살아난다는 신호를 거기서 잡아냈잖아요. 화학업종의 흐름, 그나마 시장에서 견인 역할을 했던, LG화학만 갔나? LG화학, SK이노베이션, 정유화학 다 갔죠. 금호, 뭐 경영권 분쟁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솔루션, 태양광이 됐든 뭐가 됐든, 롯데케미칼, 롯데 정밀화학, 전부 화학, 기초 소재에 대한 부분. 유가 아까 상품 가격 보셨죠? 유가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 기준이 뭐다? 유가 계속 올라온 기준의 설정 범위가 뭐다? 뭐긴 뭐예요?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요에 의한 수급 범위의 기준이 되는 거죠. 상품이 계속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 상품 가격이 올라가잖아. 지금 무방 중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기준점의 흐름. 그런 기준점이 다 연동이 되면서 12월 달 한 달에만 잠시 주춤거렸고, 이때만 윤정두가 82만 원에 LG화학 전량 매도하고, 그러고 나서 오히려 더 윗가격에 잡았죠. 97만 원 평단에 잡았잖아요. 계속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의약품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2015년도 말의 종가 대비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IT보다 더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정책적인 기준이죠. 왜? 얘는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이게 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의약품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또 들어보시면 되고. 우리는 뭐 그 수익을 다 잡아냈고. 그 다음 여기서 움직인 거 왜? 11월 25일부터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그러고 나서 뭐 지금은 좀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 나머지는요. 이건 뭐 시가총액의 의미가 없고요. 철강금속, 기계, 의료종밀, 운수장비가 이제 자동차의 기준에. 결론은 뭐냐면 전부 나머지는 대바닥권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주력이라고 했던 금융업, 그러니까 금융지주사까지도. 여기에서 고점 랠리를 가져가는 게 그나마 서비스 업종의 네이버, 카카오,
N소프트, 이제 넷마블 조금 바닥에서 또 빅히트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고요. 요게 최근의 흐름에서는 시장 수익률. 작년의 기준에서는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죠. 지금은 시장 수익률 수준. 응? 나머지는 안 되잖아요. 서비스 업종, 의약품, 그리고 화학, 그리고 누구요? 운수장비, 거기에 누구? 전기전자. 이쪽은요. 잘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하고 의약품만 2015년도 종가의 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다시 봅니다. 코스피 지수 깨져. 대형주 깨져. 중형주, 소형주 다 깹니다. 밑도 끝도 없이 깨요. 음식료부터 전부 다 깹니다. 안 깨는 거는 단 하나. 의약품하고 누구? 전기전자 업종. 얘도 뭐 살짝 깼네. 응? 그러면 결국은 안 깬 거는 전기전자 업종뿐이 없어요. 왜? 실적이 뒤집어집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여기서 움직였죠. 어디서? 여기서 움직입니다. 2018년 이후에도. 근데 디커플링이 났죠. 왜?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잖아. 구속됐잖아요. 세계 1위, 2위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요즘 뭐 파운드리 시장까지 진입을 했고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왜? 지금 뭐 재차 구속이 됐어도 우리끼리는 알잖아. 이제 다 불확실성 해소됐구나. 알고 있잖아요. 얘네가 넘기면서 이때 이 고점을 넘기면서 시장을 견인한 거죠. 시장은 얘네가 여길 찍고 그 다음에 시장 고점은 여기. 그러고 나서 시장 고점 돌리지도 못할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 IT 업황의 강세, 전기전자 업황의 강세. 근데 막연하게 전기전자 업종이 못 간다? 그러면 안 되죠. 결론적으로 내일부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라도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라도 시장에서 소외가 되기 싫다라고 하신다면은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에서 먼저 보셔야 돼요. 너무 많이 올라서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이게 옛날에 현대중공업이었죠. 기다리는 조정은 안 온다. 나 우리 애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들 깜짝 놀랐어요. 딸내미는 결국은 얼굴 1시간, 딸내미 얼굴 2시간 보고 왔어요. 2시간도 겨우 배우고 봤어. 안 보여준다는 거. 아빠 바쁘다고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참나. 중학교 올라갔는데. 그래 아들내미는 뭐 걔는 뭐 아무 생각 없지 뭐.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 걔는 이제 데리고 자고. 근데 얘네 둘이 딱 붙여놓고 밥을 셋이서 먹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왜냐면 이제 따로따로 앉아야 되니까 가족들도 이렇게 같이 못 앉잖아요. 그 뭐 어머님이나 이렇게 막 어찌됐건 뭐라 그러냐면은 워런 버핏이 말이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중학교 이제 올라가는 애가 워런 버핏이 말이야. 그러면서 또 한 명은 아빠 시장이 폭락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 시장이 폭락하면 사면 되지 뭐 이런 얘기. 아빠 지금 100만 원 갖고 뭘 살까? 뭐 이런 얘기. 아빠 100만 원 갖고 1년 만에 10억 벌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그럼 1000만 원이면 뭐 이런 얘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다라는 게 아니라 깜짝깜짝 놀랄 만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근데 그거는 시대가 변한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시장의 정점은 아니라는 거죠. 간접 상품에 돈이 들어오는 게 맞아. 근데 결론적으로 그 친구들한테 황당해갖고 쓴웃음을 줬지만 또 한 가지는 야 기다리는 조정은 안 와. 근데 대답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정이란 단어를 몰라서 그러는 건지 대답도 안 해요. 그냥 아빠 폭락음 사면 되지. 셀트리온이 말이야. 셀트리온이 말이야. 막 이래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15,900원짜리가 33배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정이 나와요? 이 종목군들이 33배 올라온 이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점 대비 20%의 조정이 나옵니까? 이번에도 소름 돋지 않아요? 저는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입금 됐습니다. 예.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뭘 소름이 돋았냐면은 여러분들께 분명히 교육을 해드리면서 고점 대비 20% 이상 조정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수십 차례 했잖아요. 그리고 LG화학 정도가 진짜 고점 대비 얼마? 20% 넘게 25%가 조정이 나오면서 60만 원이 이탈이 됐어요. 그때 얼마나 악을 쓰고 LG화학 여러분들께 유지하셔야 된다. 또 신규 편입하셔야 된다. 그 악을 썼죠. 그런 케이스는 드물다. 근데 이번에 시장에서 조정받은 게 LG전자가 대략 한 20% 조정이 나왔어요.
LG전자가. 지금 대우조선해, 한국조선해양 절대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조정 없죠. 이제 늦었어요가 없죠. 계속 가죠. 이게 실적이 뒷받침돼서 그러는 거고. 기아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번에 고점 대비 15%, 저점으로 따지면 20%나 밀렸어요. 그렇게 조정을 받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때 오른 게 14배 오른 거예요. 14배. 14배 오를 동안에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됐죠. 엔화 강세 때문에. 조정이 나와요? 롯데케미칼 볼까요? 롯데케미칼. 차화정 랠리 때 이 롯데케미칼의 경우는 실적이 아닌 재고자산 재평가, 그건 실적이 아니잖아요. 실질 영업마진이 아니잖아요. 얘가 조정이 기다리는 조정이 나옵니까? 이런 데서 내가 말이야 이거 8만 원에 팔았는데 이걸 어떻게 14만 원에 사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론적으로 LG화학도 보시면은 저 당시 기준의 차화정 랠리 때 기준에서의 이 폭등 랠리, 얘도 한 10배 이상 오른 거죠. 이게 저점 대비해서. 기다리는 조정이 안 온다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조정에서만 시장도 전체적으로 미끄러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25% 가까운 조정이 나온 거예요. 25% 가까운. 80만 원 수준에서부터 60만 원이 깨트려졌으니까. 그리고는 없어요. LG전자 이번에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진 게 20% 수준까지 늘었어요. 15만 원일 때. 아니 얘기는 떠들어놨는데 여러분 고점 대비 20%씩 밀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분할 매수만 잘하시면요, 그럼 여러분들 평균 단가 대비해서 주력주의 기준이에요. 단기 뭐 변동성 종목 이런 거 말고 주력주가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건, 대형주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미끄러져 내려올 때 20%씩 내려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내려옵니다. 어지간해서는. 그리고 시장이 깨지면 내려올 수 있어도 어지간해서는 안 내려옵니다. 또 여러분들 평균 단가 대비 10% 이상 밀리는 케이스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밀렸을 때 한번 고민을 해보면 됩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지, 얘가 왜 밀렸는지. 예? 근데 결국은 20% 수준 조정 받고 급격한 탄력을 돌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LG전자 같은 매집이 그 이전에 7천억 수준에 매집이 돼 있었고, 또 910만 주에 매집이 돼 있었고, 그게 5.5%의 기준이고,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뭐 쭉 뻗어 올라갔고, 또 손바뀜 흐름이 있었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올린 게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우리가 가십거리로 얘기하는 물적 분할 그 공시가 나오고 변동성이 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진 거 아닙니다. 물적 분할 공시 나왔고 좀 며칠 있다가 또 이제 물적 분할 공시하고 그 업체하고 이제 그 세계 3위 업체하고 이제 새로운 전장 부품 업체 독립 법인을 설립한다, 이런 내용이 노출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추가 폭등이 나온 거죠. 그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실적의 펀더멘탈의 개선 부분과 또 추가적으로 이제 좀 강세를 띄워준 부분 중에 하나는 실질적인 실적 개선폭. 뭔데요? 모바일 사업 부분에 대해서 뭐 과감하게 이제는 좀 벗어나자라고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시가총액의 극대형주가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움직임을 줬다라는 기준, 이유가 있다라는 기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자,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 실적을 계속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펀더멘탈 개선폭이 있고, 거기에 이슈가 불거지면서의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20% 수준의 조정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다. 33년 주식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석을 했을 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이제 현대차의 주가 그 기준 거래량을 좀 설정을 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결론적으로 LG전자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도, 또 LG화학의 흐름에 있어서도 고점 대비 뭐 20% 수준의 조정폭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을 잡아드렸는데, 주력주를 놓치고 방황을 하시면은 결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다리는 조정을 기다려봐야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의 지수, 어차피 시장이 간다라고 생각해서 시장에 계속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간다라는 기준에서 시장이 갔다. 그럼 누가 끌어올릴 것이냐. 예전처럼 횡보장? 나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 얘기를 자꾸 들으려다 보니 여러분들이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이런 횡보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횡보장은 뭐예요? 실적이 좋아서 어떤 업종이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한번 갔다가 금융도 한번 갔다가 화학도 한번 갔다가 뭣도 한번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대세장이란 말이에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이건 뭐예요? 정정 불안에 따른 조정이 깊어진 과정에 여기서 코로나까지 터진 거고. 이건 뭐예요? 디커플링 상태를 개선시키는 거죠.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범위로 돌려놓은 거고, V자형 반등이 나온 거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인 실적에 의한 또 성장에 의한 랠리가 나오는 건데, 로그 차트로 보시면은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그렇게 오버된 슈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옛날의 흐름만 여기에 흐름만 놓고 생각을 하면서 업황이 개선되고 실적이 개선되고 유동성이 개선됐다라는 거를 놓치다 보니 주력주를 놓치게 된다. 그럼 지금이라도 주력주를 잡아내서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내일 뭐 삼성전자 상한가 갈까요? 갭상승 상한가 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안 늦었다는 거고 그 IT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군의 기준을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실적 뒷받침되는 종목군, 업종군 그렇게 해서 종목군, 업종군의 기준이 뭐예요?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제가 끄집어내서 보여드릴게요. 보겠습니다. 매번 이제 뭐 방송 때마다 가져가서 보여드렸던 내용이라서 그냥 이것만 놓고 보시자 이거예요. 대형주의 뭐 4분기 뭐 매출 상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매출 상위를 볼까요? 2020년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뭐 올해 내년치 영업이익 얼마 70조, 60조, 50조까지 순이익을 보죠. 50조까지 순이익을 봅니다. 50조. 현대차 6조의 순이익을 봐요. 6조 내년에 6조의 순이익을 보는데 현대차가 지금 2억 1,300만 주죠. 주식수가 50조뿐이 안 돼. PR이 10배 미만이에요.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6,360만 주짜리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영업이익 3조 예상하고 있는데 아니죠. 지금 4조 내년에 4조 2천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1억 6,360만 주짜리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 종목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40조 안 되잖아요. 기아차의 경우에 마찬가지죠. 4억 500만 주짜리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 종목에 대한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한 기준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하이닉스 내년에 얼마? 올해 기준에 순이익이 한 10조 정도 보고 있죠. 최대 예상치가 지금 영업이익 14조까지도 나오니까 10조. 그럼 10조면은 PER 12배 기준 잡으면 120조. 120조를 72,800원으로 남기면은 나누면은 그러면은 대략 한 16만 원, 17만 원 나오나요? PER 12배 기준 잡을 때.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거는 IT와 자동차, 그 다음이 LG화학, 뭐 요 순서예요.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을 보는 거는 순환성의 흐름에서 횡보 장세를 보는 거고 지금의 경우는 실적의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된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IT를 비롯한 실적주 기준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주도주를 잡아내셔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또다시 연휴 직전에 야 이거 시장 폭락하면 어떻게 하지 그 우려감. 두 번째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어요. 그리고 나서도 결국은 연휴 지나고 나서도 발만 동동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 폭락할 것 같으면 안 해야죠 주식을. 그럼 결국은 오른다는 과정에서 주도주를 사야 되는데 비싸다고 생각하면 주식을 안 해야죠. 네? 나머지 똑같은 IT에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과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쪽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막 변동성이 커져서 끝내줍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LG 디스플레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선호하신단 말이에요. 황금 대바닥주. 그거 하지 말라고요. 남의 눈에 피눈물 쏙쏙 빼게 한 종목이에요. 2016년부터 우린 기준 잡잖아요. 2016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SDI, LG전자, LG 이노텍 대형사의 IT주들 다 폭풍 랠리 나올 때 얘만 거의 못 갔어요. 이거 거의 못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나머지 이제 횡보하다가 추가 폭등 나올 때 얘만 바보짓거리는 거예요. 얘만. 그러고 나서 요만큼 오르는 거에 대해서 와, 나 여기서 샀으면 대박 났어. 이 생각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실적이 이제 막 흑자 전환된 거일 뿐이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들처럼 저평가 상태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삼성전기, LG전자의 또 LG 이노텍의 실적 범위하고 디스플레이의 실적 범위하고 비교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죠. 급격하게 아주 급격하게 실적 개선폭이 연출되지 않나. 오, 되게 많이 개선된 거 아니냐? 시가총액을 봐야죠. 시가총액의 기준에서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얼마예요? 8조 4천억이란 말이에요. 8조 4천억. 그랬을 때 내년 기준에 8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에 8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더 가시화가 되면 그때 들여다보셔도 크게 무리수 없습니다. 자, 출석 체크 한 번만 더 하고 종목 나머지 부분 더 가겠습니다. 지금 9시 47분인데요. IT와 주력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잡아내실 수 있어요.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에 있어서 시가총액 12가 상한가. LG화학처럼 시가총액 16조 5천억일 때 상한가. 어마어마하죠. 자, 상상상 한번 갑시다. 내일 뭐 주력주에서든 아니면 뭐 단기공략주에서든 상한가 한번 나 잡아내보고 싶다. 상상상 한번 가시죠. 상상상. 내일 개장 전에 이제 8시 50분 전후에 여러분들께 공략주 설정 범위를 또 잡아서 올려드리고 기준점을 설정해드리고 할 텐데 상상상 한번 가시죠. 상상상. 그러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기가 아까 제가 이제 저희 임직원분들 모니터링하는 분들 막 뭐라고 하고 방송이 조금 원활치 못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싫어요가 5분이나. 어우, 죄송합니다. 지금 226분 평상시라고 한다면 지금 한 4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 시간인데 뭐 카카오톡에 알림을 저희가 조금 원활치 못하게 했는지 아니면 좀 피곤하셨는지 아니면 뭐 시장이 원체 좋아서 그런지 오늘은 하여간에 접속 인원이 굉장히 적으신 상태인데 일단은 220분이시면 150명 정도는 좋아요 해주셔야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지금 동접자 인원은 한 400분 정도 되시는데 보통 때 한 700분보다는 조금 많이 적네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부터 이제 죄송스럽게도 월요일 날부터 가격이 400만 원으로 인상이 돼요.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수익이 목표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월요일부터 400만 원으로 인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르겠어요.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나 제가 생각할 때나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주에서 시장을 견인할 것이다. 그리고 윤정구 말 맞다나 2210포인트 아마 연휴 내내 어디를 둘러보셔도 2200포인트 월요일 날 넘긴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거의 없을걸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을걸요. 윤정도는 월요일 날 220포인트, 2200포인트 넘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100원당 0.87포인트 움직이잖아요. 그럼 100원당 1포인트라고 잡고 삼성전자의 9만 원 공방이 나오면은 그건 좀 무리수가 있나? 5%만 잡을까요? 5% 잡으면은 4,500원, 5,000원만 잡읍시다. 그러면 5,000원 정도 공방에 나오면은 대략적으로 40포인트 이상 끌어올려요. IT가 한 60포인트 이상 끌어올립니다. 하이닉스의 13만 5천원 공방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삼성전자 9% 올라가던 그런 장인데 그냥 막연하게 오르지 않나요? 이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다시 넘겼잖아요. 여태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눌림목이 형성됐던 거는 다우,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강세 대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눌려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서도 새로운 정부에서도 야 반도체만큼 어쩔 수 없구나. 활성화하자. 근데 지금 어찌됐건 그 삼성전자도 이제 미국 공장 증설을 한 상태이고
여러 가지 뭐 우호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은 자동차 업종 기준에서도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 개 업종이 움직이면은 그게 한 80포인트 정도 돼 버립니다. 거기에 이제 뭐 LG화학과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의 재판 관련된 내용은 월요일 날 다시 방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두 종목의 주가를 엄청난 변동성을 줄 내용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미 오픈돼 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LG화학에는 뭐 좀 더 우호적인 기준이 있겠지만은 시장 전체적인 영향으로 해석을 할 거고요. SK이노베이션이 혹시라도 뭐 조정폭이 좀 심화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저점 편입 기회로 보셔도 돼요. 그게 노출돼 있는 내용, 반영돼 있는 내용이 펀더멘탈 전체적인 내용을 훼손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그 회사의 펀더멘탈이 크게 훼손될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그건 정 의원님께 따로 또 교육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일본의 지진 여파 부분도 이제 그것도 뭐 이슈는 될 수 있어도 전체 글로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10시 지금 전화가 좀 많이 밀려 있어서 10시 반까지만 전화를 받을게요. 10시 반까지만 전화를 받을 테니까 혹시 전화를 못 받으면은 음성 남겨놓으시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내일 9시 장 이전에 접속을 하셔서 내일만큼은 종목군 놓치지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도주. 또 내일 당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내일 당장의 변동성이 나와줘서 여러분들이 그 변동성 속에서 시세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기준이 돼야죠. 내일도 놓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합류하실 거 내일 합류하시고 가격 인상이 되면은 10%씩 올릴 거예요 아마. 문자반 같은 경우는 157만 원이 되나요 그러면? 하여간에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은 400만 원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지금까지 작년 3월 뭐 2019년 12월 이후에 지금까지 뭐 계좌 수익 누적 수익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VVIP 라이브 방송 인원도 사실상 굉장히 많으신 상태고 그리고 문자반도 많으신 상태라 더 많은 인원이 막 참여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계신 분들 위주로 쭉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저 보니까 우리 저기도 올려주셨던데 우리 연구원 고생한다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우리 누가 올려주죠? 호위무사 선생님께서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좀 동참하셔서 같이 좀 행복해 하실 수 있는, 우리는 어찌됐든 주력주 비중이 원체 높다 보니까 지금 뭐 오늘 밤도 너무너무 행복하죠. 내일 아침이 너무너무 기대되죠. 아마도 내일 극명히 엇갈릴 겁니다. 내일 농담 아니라 우리는 IT 자동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화학을 갖고 있고 금융지주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행복합니다. 눈누난 날 아싸 가오리 하고 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한쪽에서는 곡소리 날 거예요. 왜? 조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시장은 지수는 분명히 오르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거든. 말로만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수익 차이는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없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현대차 기준의 설정 범위는 기아차도 상관없어요. 기아차도 상관없는데 현대차의 기준으로 먼저 잡아드리고 개장 전에 한 번 더 들여다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차의 변동성이 기아차 대비 요번 1월 4일과 1월 8일 이후에 현대차는 기간 조정을 잘 받았어요. 근데 기아차는 1월 4일, 1월 8일 안 움직이고 1월 18일 날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결론적으로 현대차는 고점 대비 조정폭 20% 수준의 조정을 아주 잘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가 긍정적이고 뭐 애플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의미 그렇게 부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떤 걸 부여한다 그랬죠? 오히려 펀더멘탈적인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변동성이 다시금 확대가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기준점이 되려면 500만 주 정도 좀 공격적으로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갭이 나오고 시장에 강세를 띠는 기준에서 움직임이니까 500만 주 정도.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많이 움직여야 된다. 거래가 많이 터져줘야 된다. 그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주력주들 다 오픈을 해드려도 사실상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매매 기준을 잡아내시는 경우가 좀 드물다는 거죠. 잡아내실 수 있는 경우가. 그래서 동참하셔서 그 매매 기준 잡아내시고, 그리고 LG전자의 경우나 이런 부분도 이제 내일 다시 올려드릴게요. 결론은 어떻게 된다? 결론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현대차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좀 놓고 보셔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교육을 해드릴 거고 3월부터 교육 부분을 좀 많이 활성화를 해드릴 거예요. 3월부터 3월부터 교육 부분을 이제 많이 활성화를 해드릴 텐데 무료 교육부터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호응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연휴 기간 내에 우리 그 연구원분께서 교육을 뭐 어찌됐건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또 해외 선물 교육도 있었죠. 라이브 방송 또 채팅방 교육도 있었는데 호응이 좀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교육의 힘 한번 가시죠. 교육의 힘. 교육의 힘.